이곳은 미국 시카고 한낮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도심 쪽이 아닌 공원 부근이라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갑자기 험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맹견인 개가 으르렁거리며 한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데리고 나온 강아지는 아직 너무 어린데다 맹견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모양인지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여성 첼시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첼시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들 키우나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에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 주요 60여 개국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개체 수가 18.7억 마리나 되었대요. 제 강아지 토비도 그중 하나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반려동물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물고기, 새. 그 정도고 다람쥐나 이구아나, 프레리독, 패럿. 정말 많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다들 귀엽다고 좋아하지만 저는 워낙 많은 것들을 귀찮아하는 사람이고 책임감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반려동물 같은 건 키울 일 없겠다고 생각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애들이 몇 있는데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늘 털이 굴러다녔고 냄새도 났어요. 털도 너무 싫고 냄새도. 집에서 키우는 거라서 늘 청결하게 상태를 유지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동물이 가진 특유의 냄새는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인데 왜 인간들만 사는 집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 동물 사는 집에서는 냄새가 이렇게 날까? 그때까지의 저는 반려동물 불호파였죠. 그런 저의 마음을 바꾼 건 토비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좀 더 낡긴 했지만 원래 살던 곳보다 넓었거든요. 그렇게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청소를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구석에서 희고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토비죠. 한눈에 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더라고요. 몸도 작지만 눈도 이제 막 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코도 분홍색이었고요.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요. 세상에.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 적도 없고 부모님 중 누군가 동물을 좋아하는 티를 낸 적도 없어서 당연히 밖에 버려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빠가 우유를 데워와서 그 작은 강아지한테 먹이더라고요. 일단 목숨이니까 살리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강아지가 기력을 좀 차리고 나면 남한테 키우라고 주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내겠거니 했죠. 그렇게 토비는 일주일 넘게 저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흘렀고 또 일주일이 흘러서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꽤 컸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미 강아지에게 토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른 집에 보낼 생각 없다는 뜻이겠죠. 갑자기 무슨 강아지를 키우나 싶었지만 토비의 사정을 알고 나니 저도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비는 이 집에 원래 살던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였더라고요. 갓 태어난 녀석을 버린 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그 집에는 토비의 엄마 강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이사를 떠나기 전에 그 개가 출산을 한 것인데 주인의 눈에 토비만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떠나는 김에 그냥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름 애견인이면서 갓 태어난 개가 약해 보인다고 장애가 있어 보인다고 그냥 버리고 가나요? 저는 그 인간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서부터는 토비가 측은해 보여서 점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봐왔던 견종은 아닌 것 같아 궁금해서 토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죠. 이 강아지 견종이 뭐야? 이건 진돗개야. 한국의 개지. 어릴 땐 바보같이 생겼지만 크면 아주 잘생긴 얼굴인 것이 특징이지.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
토비는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였습니다. 댓글을 달아준 사람 덕분에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잘 알았네요. 내친 김에 진돗개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중대형견으로 분류되고 한국의 천년기념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견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절대 대형견은 아닌데 다 크면 다리가 길어서 대형견처럼 보인다는 것인데요. 체구가 높아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대형 동물을 상대할 때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존 지능도 높고 민첩하고 경계하는 대상에게는 무섭게도 굴어서 한마디로 전투력 높은 견종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진돗개 성체는 귀도 뾰족하게 섰고 날씬하고 다리도 길어서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토비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귀도 접혀 있었고 몸이 짧아서 귀엽기만 했죠. 토비는 저희 집에서 예쁨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저보다는 부모님과 동생이 엄청나게 예뻐했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있구나 하는 정도였죠. 가끔 다가오면 쓰다듬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밥을 주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산책을 시키거나 그런 일들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했지만 부모님이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토비가 6개월쯤 되었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제가 토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날이거든요. 별 생각 없이 걸으면서 토비를 내려다봤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잘 관리해준 덕분에 털결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였어요. 처음 이사가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클 줄 몰랐죠. 역시 생명체는 사랑받으면 사랑스러워지는 건가 봐요. 토비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지도 이해하게 됐죠. 동물들도 주인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겠지만 동물들이 주는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날 길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견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예쁜 강아지, 멋진 강아지를 데리고 한가롭게 길을 거닐고 있었죠. 토비는 저희 가족들이 아니면 낯을 좀 가리는 녀석이었기에 다른 강아지들이 먼저 저희 토비에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그때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강아지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저는 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무슨 종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몸이 다부진 것이 위험한 녀석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저것이 말로만 듣던 맹견이구나 하고요. 주인이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었겠지만 둘 중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개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에 흠칫했습니다.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고 가도 저 개는 저를 따라올 거고 뛰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토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위협을 하면서 공격 태세를 갖추더군요. 덩치 차이가 상당해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는데 그 우락부락하고 못생긴 개는 토비를 무시하고 저를 물려는 듯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토비는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인지 다가온 맹견의 다리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맹견의 관심은 토비에게 집중되었죠. 맹견은 작은 토비를 봐주지도 않고 물어버렸습니다. 맹견에 비하면 한없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토비가 잘못될까봐 눈물이 왈칵 나서 저도 순간 겁을 상실하고 온 힘을 다해 맹견을 발로 찼습니다. 그때 맹견이 정말 살벌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맹견이 저에게 달려들던 그때 토비가 그 작은 몸을 날려서 맹견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맹견의 목 부분을 물더라고요. 어찌나 세게 물었는지 맹견이 난리를 쳐도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나 봐요. 토비는 결국 멀리 나가 떨어졌는데 전봇대에 세게 부딪혀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토비에게 맹견이 달려가 목을 깨물어 버렸죠. 제가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어요. 다들 맹견이 무서워서 다가가거나 어쩌지는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경찰이 금방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맹견을 제압했고 그때까지도 토비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새하얀 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죠.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얼른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토비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의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전한 말은 토비가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고 만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토비의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사실 토비와 그리 오랜 시간 지낸 것은 아니었어요. 고작 반년 정도 같이 지냈었는데도 그새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서 또 저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거여서 그 슬픔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이 떠나면 우울증이라도 걸린 듯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첫 강아지가 진돗개 토비였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는 늘 토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가끔 토비가 꿈에 나오곤 하는데 꿈속에서 토비를 못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토비가 보고 싶네요. 오늘은 꿈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첼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